기초단체장 지형도도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죠. 국민의 한 60, 70%가 등을 돌린 거잖아요. 네. 굉장히 무서운 결과거든요. 네. 이제는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구청장을 국민의힘이 대부분 차지를 하면서 서울 지역 구청장을 차지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에도 상당한 이제 힘을 그렇죠. 받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의 행정 이전과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뭐 구청장들에다가 시의원들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 본인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하고 또 호흡이 잘 맞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이제 TBS 문제까지 네. 이제 TBS. 오세훈 시장은 이제 날개를 달았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전에 보면 네.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인사하려고 할 때 다 막아버려죠. 그렇죠. 예산 짰더니 다 뒤집어버려죠. 네. 하여튼 뭐 하기만 하면 다 뒤집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하려는 예산을 오세훈 시장이 깎으니까 그걸 또 다시 다 복원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세훈 시장이 발언 못하게 아예 퇴장시키는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참 희한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좀 불합리한 일들은 이제 좀 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뭐 정책 행정적으로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저는 이제 뭐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 중에서 네. 가장 큰 어떤 이제 정치적 이 효과를 본 사람, 그렇죠. 예, 오세훈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단연. 네, 그렇죠. 본인 선거도 압도적으로 이겼고 이제 구청장 선거도 압도적으로 그렇죠. 이겼고, 네, 맞아요. 뭐 이제 자기 어떤 군단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오세훈 군단이 생긴 네.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4년간의 시정에서 큰 마이너스만 없다면 물론 부동산 같은 네. 그런 것만 없으면 아마 상당히 다음에 최고로 유력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안철수 대표랑 함께 쌍두마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도 제가 아침에 좀 통화를 했는데 네. 뭐 본인 선거는 굉장히 훌륭한 승리를 이뤘고 네. 그다음에 그것도 기초단체장은 이제 다 이제 몇 대 몇이었죠? 제가 기초단체장이 22개를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왔고 9개를 민주당이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뒤집힌 결과죠. 네. 이제 4년 전하고는. 근데 이제 김은혜 지사가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를 지사로 만들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 성남시장을 압도적으로 또 이겼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 그러더라고요. 그 성남에 가면 안철수 후보가 시장 나온 줄 알고 다 우리 찍었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그런데 신상진 후보도 뭐 성남 그렇죠. 그러니까 분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시가, 성남의 구시. 중원 네. 뭐 이쪽에서는 3선 의원을 하신 분 4선 의원까지 하셨을 네, 겁니다. 4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는 성남에서는 가장 큰 정치적 인물 중에 네. 한 분이기 네. 때문에 뭐 될 분이 됐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경기도는 졌는데 성남은 이겼어요. 그래서 네. 오늘 신상진 성남시장의 첫 마디가 대장동 비리 파헤치겠다 딱 했는데 이 성남에 가면 이제 제보가 쏟아질 수도 있고 또 자료가 성남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대장동 의혹, 성남 FC 의혹 이런 거 파헤치는데 상당히 큰 뭔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뭐 시장을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검찰하고 경찰이 하는 건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또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진행이 될 시간이 지나면 진행이 될 일인데 뭐 현역 시장이 국민의힘 이제 의원 출신으로 바뀌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박수용 의원이 그 경기 부지사 부지사 했잖아요. 출신이죠. 근데 예. 박수용 의원이 폭로를 되게 많이 했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근데 뭔가 했더니 그때 그 부지사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제보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경기도와 성남시는 그동안에 다 민주당이 잡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막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영남에서도 상당 지역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야의 전통적 텃밭에서 영남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호남은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다시 지역색이 좀 확실하게 갈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그러니까 현재 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좀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이전보다
확실히 이제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그러니까 이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꽤 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부산 경남 기초단체장 중에서 딱 한 군데만 네.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남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울산에서 진보당이 하나 딱 가져가고, 네. 그리고 말고는 다 뻘개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리고 뭐 TK에선 당연히 뭐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네. 호남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은 이전보다는 이제 향상된 어떤 성과를 네. 거뒀다. 맞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호남이 이번에 좀 많이 바뀐 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지지율 12%대랑 비교하면 대부분 15에서 17 그러니까요. 정도로 한 뭐 4, 5%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면 광주 후보도 못 냈고, 전남 후보도 못 냈고, 그다음에 전북은 후보를 냈는데 2%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15에서 17, 그것도 다 선거 비용 보전받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진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저기 신안 성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계속 찾아갔고 그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뭐 호남 분들이 국민의힘을 굳이 이렇게 경원시할 이유가 많지는 않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 민주항쟁의 어떤 이제 이 세력들의 어떤 연장선상이다 뭐 이런 판단 때문에 네.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컸었는데 네. 사실 그 세력들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된 지가 한참이고 네. 뭐 근데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이제 5.18 관련 망언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것에 네.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이제 호남 민심이 굉장히 이제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거칠게 반응을 했었는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지금 뭐 이준석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전체가 네. 굉장히 이제 호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잘못된 과거 유산하고는 이미 단절된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호남에서 지금처럼만 하면 네.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관심, 네. 지지세가 그러니까 급속하진 않더라도 네.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기초단체장 전체를 한번 보죠. 전체는 226곳 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한 145개를 145개. 가져갔고 예, 63개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이제는 150개 넘게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네. 그 국민의힘은 사실 50여 개밖에 못 가졌었는데 이거 완전히 뒤집힌 거죠. 뒤집힌 거죠. 결과가. 네,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그 지형도도 완전히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네. 국회의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번에 7개 하면서 네. 5개를 추가되고. 그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2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 거를 하나 뺏어온 건 결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주 지역을 네네. 민주당 걸 가져와서 지금 169대 114 뭐 이렇게 숫자는 나오던데 여전히 민주당이 뭐 압도적인 다수네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국회에서의 압도적인 숫자를 믿고 굉장히 이 그렇죠. 폭주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네. 앞으로는 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라질까요? 네. 그분들 달라져요? 근데 대선에 이어서 대선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0.7%포인트 차이라는 이 박빙.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편이 등 뒤에 있다. 네. 민심의 절반은 우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자기들 하고 싶은 것들을 또 숫자로 밀어붙이고 뭐 이래 왔는데 네. 이게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 이게 지금 기초단체장이나 뭐 이 광역단체장들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 한 60~70%가 등을 돌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눈치를 예. 보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치펀치 MC 아나운서 배소빈입니다. 조선일보 유튜브가 6월 8일부터 멤버십 회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회원분들께는 김광일 클래스 등 새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이모티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혜택을 누리는 멤버십 회원 가격은 한 달에 4,990원이고요. 혹시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안심하세요. 김광일쇼, 이슈 포청천, 정치펀치는 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도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조선일보 유튜브 출연진과 제작진은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